안녕하세요. 공주여고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쭈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작품은 문태준님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4쪽을 보시면 됩니다. 산수유나무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도 있고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밖에 산책을 하다 보면 개나리 말고 산수유나무 노란 꽃을 볼 수 있는데 좁쌀만한 꽃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15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의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선생님 목소리가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는요, 처음에 그냥 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와닿지 않은 시어의 의미들이,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시와 연결돼서 의미를 파악하곤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도 하나의 시어와 표현을 두고 고민을 했을 테니 선생님도 시를 쓰는 정도의 노력은 아니지만 시를 곱씹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모든 시어들이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시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힌트 있습니다. 힌트는 중요한 시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찾으셨나요?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바로 그늘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늘이 중요한 시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늘이 몇 번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무려 7번이나 그늘이란 시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에서는 그늘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그죠? 어떤 이 산수유나무의 어떤 상황들을, 현재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늘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보인다, 그늘이 느껴져 라고 할 때 그늘은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부정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로 사용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 시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꽃이 노랗다 라는 표현은 노란 꽃은 떠오르지만 그늘이 노랗다 라는 표현은 참신하고도 또 새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란색 그늘을 본 적은 없잖아요. 자, 3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옥말려 든다는 것은 왼쪽 아래에 뜻이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든다. 마음이 좁아진다는 의미겠죠.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죠?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럼 이 사람들에게, 그죠? 보아라 했으니까 명령의 어조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죠.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제목에도 있듯이 농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작은 텃밭을 가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도 몰랐으나 의욕적으로 상추, 고추, 케일,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케일은 나중에 벌레들이 많이 갉아먹어서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케일을 따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이것저것 한번 가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때 농사는 그만큼의 어떤 수고와 그 다음에 노력, 그런 결과물을 얘기를 해요.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산수의 꽃과 그리고 그늘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그늘을 들이우게 됐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냥 농사 아니고요. 자식 농사 아니고요.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하늘, 땅, 그죠? 꽃과 그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무의 그늘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공간적인 대비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꽃과 그늘을 둘 다 공통점은 그죠? 농사의 결과물이지만 꽃이 뭔가 화려한 어떤 외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면 그늘은 내적인, 내면적인 가치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때 그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인을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미덕. 미덕했지만 미덕에는 뭐죠?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얘기하니까요. 사랑과 나눔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그늘의 의미가 어떤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편의 시 속에는 어떤 시인이 생각하는 지향, 가치 이런 걸 담고 있고요.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해내는 과정이 이런 문학 창작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를 접근해야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그러면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중요한 건 그늘이네요.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늘이 가지는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매력적이죠.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노란 좁쌀이란 것은 산수유 나무의 그 노란 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무게 삼아서, 그러니까 그늘이 가지는 정신적인 가치인데 이 가치 자체를 구체화해서 어찌 본다면 어떤 그늘의 밀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 하늘에는 노란 꽃을 피우고 땅에는 노란 꽃그늘을 만들었네요. 나무도 꽃 피울 때가 있고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계절에 맞는 여러분의 꽃을 피우기를 응원해 봅니다. 꽃 피는 때도 다르고 나무마다 피는 꽃도 다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여러분의 색깔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머물 수 있는 그늘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꽃이 아니라 그늘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의 그늘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목마르다. 표현법을 짚고 가겠습니다. 표현법. 자, 볼게요. 쌤이 몇 가지 이제 이야기 안 한 것들이 있다면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계절적 배경은 봄이죠. 그죠? 봄이라는 시는 없었지만 산수유 나무가 꽃피는 계절, 봄입니다. 배경 다 써야 되나요? 봄이고요. 그 다음에
그늘은 여기서 플러스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늘 농사 짓고 있다 했으니까 산수나무는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표현 있죠? 그죠?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다 했으니까 터뜨리고 있다, 짓고 있다. 동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대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꽃은 화려한 그런 가치를, 또 그늘은 어떤 내면적인 정신력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죠. 꽃과 그늘의 공통점은 물론 농사의 결과물로 볼 수 있고요. 농부처럼 그랬으니까 직유법 사용하고 있다. 그늘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를 구체화해서 그늘이 가지고 있는 밀도를 표현한 부분,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 좀 메모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무, 불평하는 사람, 자연, 인간. 대부분의 작품에서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도 그렇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나타나는 부분이 많죠. 나무는 그늘이 넓어지고 있었고요. 인간, 그죠?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은 옥말려 든다. 아이고, 이게 넘어갔네요. 너무 어려운 편이면 좁아진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고요. 남을 위한 배려의 공간을 그늘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마음의 그들이 옥말른다. 불평하고 있었죠. 그죠?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나 이런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간 어땠나요? 선생님도 첫 시간 녹화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설레었고 반가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할 일 있죠? 오늘 배운 이 작품을 가지고 쌤이 간단한 퀴즈 3문제를 다음 한자시 강의에 남겨둘게요. 여러분 보시고 그 문제 들어가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서경별곡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